박근혜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명시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정치권의 파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먼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가짜 민생 법안에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3배 이상 컸고 네. 모두 발언 16분 중에 12분가량이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수위도 굉장히 지금 들어보셨다시피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예. 취임 이후 가장 강한 톤의 국회 비난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거부권 행사는 예상됐던 것이고, 네. 예상됐던 것이고 또 거부권이라는 것은 뭐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자체가 뭐 큰 논란은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일단 봤는데, 뭐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12분 동안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또 어휘, 그다음 표정, 그다음에 레이저 뭐 등등 다 포함해서 뭐 국회에 거의 핵폭탄을 던진 것이고, 그다음에 진짜 뭐 어떤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초강수를 던진 것인데, 네. 어쨌든 뭐 대통령이나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메르스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어쨌든 현상 유지 전략으로서는 국면 타파가 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인지 뭐든지 모르겠지만 정치의 중심에 대통령이 정확히 다시 돌아왔다. 뭐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어제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찰스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제가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2개의 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LA에 있는 코미디언 출신 마크 메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라지에, 그러니까 차고에 있는 팟캐스트 스튜디오에 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TPA라고 해서 무역촉진권한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 통과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 2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나라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대통령께서 사실은 아까 우리 박상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한 발자국 더 나가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말씀을 저렇게 배신의 정치라고 하시.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새누리당의 자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를 들면 과연 새누리당 안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오바마 대통령이 찰스턴 사태를 보고 찰스턴 희생자들은 나의 국민들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 과연 우리 대통령께서 세월호나 또는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서 어느 정도 행동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야당과 절충하는 노력을 한 사람이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인데, 예. 그 노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지켜보시고 불만스러운 부분은 개인적으로 대화라는 게 왜 있습니까? 의회 민주주의라는 게 왜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야당과 여당의 원내대표들을 부르시든지 당대표를 부르셔서 청와대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거를 과연 언론에 대시고 말씀을 저렇게 강하게 높은 톤으로 말씀하실 내용인가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제 저 말씀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들의 사설을 쭉 보면요, 박 대통령이 꼭 잘하셨나라는 어떤 그런 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동아일보 사설 제목을 보니까 배신의 정치,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에 할 말이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사설을 쓰셨는데, 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부정 여론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박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실 그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하고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꼬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문들에서도 뭐 이 민생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선진화법이라는 족쇄를 채워놓고 그 뜀틀을 알아서 뛰어넘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사설 내용들도 있었고, 예. 여당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숙제 내듯이 어떤 주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되지 않았을 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더하기의 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뺄셈 정치를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사설들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회 민주주의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스태그 디너라고 있습니다. 네. 스태그라고 하는 게 수컷 사슴을 말하거든요. 네네. 보통 백악관에서 만찬을 하게 되면 부부 동반 만찬을 하는데, 여야 간에 이런 상원과 하원, 민주당, 공화당 간에 이런 마찰이 생기게 되면 미 대통령께서
남자 의원들, 반대하는 의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같이 남자들만 포도주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시가를 물고 한 대 피면서 자기의 의견이 어떤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테이크 디너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우회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TPA 법안이 통과될 때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공화당이 찬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여와 야가 있는데 야당이 찬성을 하고 여당이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무역권한촉진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거기에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백악관에 Congressional Liaison Office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연락을 하는 네. 우리나라의 정무수석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대화와 타협과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와 국회 간에 존재하느냐 이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통령께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배신의 정치, 신뢰를 네. 어기는 배신의 정치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하는 이야기겠냐, 국회 전체에 하는 이야기 네.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승민 이제 원내대표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당청 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겠다 그랬고요. 그런 약속을 드렸고, 그리고 제 거치 문제에 대해서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퇴하지 않겠다. 예. 이런 뜻을 지금 받아들였는데요. 이 문제는 뭐 내재적으로 이렇게 봐서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혀 다른 국면으로 우리 정치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국면.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내용을 보면 일단 그 2년 6개월 정도 이제 절반 정도 지났는데 박근혜 정권의 뭐 성적은 썩 좋지 않습니다. 네. 그 근원은 국회에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것이고 구태 정치다. 지금 현재 여야 할 거 없이 구태 정치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해달라는 얘기는 다음 총선에 대통령이 개입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어떤 표시한 거라고 정치적으로 표시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상 유승민이라 이름 석자는 없었지만 원내대표 그러니까 예. 적시했죠. 적시했고 대통령이 집권당 원내대표를 사실상 비토한 내용이었는데 어제 뭐 장기간 의총에서는 그 유승민 원내대표를 재추인하는 네. 어떤 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뜻과 당의 뜻이 상반된 것이죠,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상 향후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우리 상상 밖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상상 밖에서요. 그 얘기는 뭐 탈당을 한다든지 네. 어떻게 보면 또 신당 창당을 하든지 오늘 뭐 신문을 보면 어떤 그런 기사들도 있었지만 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뭐 하는 거 아니겠 단순한 경고였으면 저 정도의 수위와 톤에서 이 발언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당과 대통령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그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치를 타협의 어떤 산물, 선진화법 얘기도 있지만 절충과 타협의 산물로 본다면 대통령께서는 가치와 몰같이 선거학의 구도로 보는 거 아닙니까라는 어떤 관점. 근데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사실 제로섬 게임적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치고 저쪽은 뭘 가치고 나는 선이고 저쪽은 악이다. 그러면 국정 표류와 국정이 어려운 모든 만악의 근원이 국회에 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난 국민을 직접 설득하면서 정치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예상 밖의 어떤 정치적 어떤 그 변화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향후 정부 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 말씀하셨는데 배신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신뢰의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신의 정치건 신뢰의 정치건 간에 이제 앞으로는 정치가 없어지는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다음 총선까지 최소한. 왜냐하면 정치의 기본이 뭡니까? 정치의 기본은 타협과 조정이죠. 갈등 해결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대통령의 말씀을 보면 그 뭐 국회법 위헌이다. 거부권 행사가 옳다 그러다. 그건 이미 사실 쟁점이 아닌 것이죠. 그것만 차치하고더라도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정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경제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된다. 너희들 여야 정치권 뭐하냐? 국회 뭐하냐? 특히 야당 뭐해? 그리고 여당 왜 그것도 통과 못 시켜? 라는 그런 내용 자체는 뭐 타당한 면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네. 그 야당의 발목 잡기로 해서 경제활성화법에 통과 안 된다는 얘기들이 여정도는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를 풀어가는 원인 진단과 대통령의 어떤 디테일한 어떤 뭐 아까 박성호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어법이라든지 단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대통령께서 그 원인을 전부 다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 찾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역할들, 정치의 최고 책임자 역할들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충실한 의무를 다하셨는지에 대해서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오바마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오바마 대통령 화면 보면요.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랑 골프 치는 거 자주 나옵니다.
오바마 대통령 존 베이너 의장 골프 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최대 정적인데 사사건건 발목 잡는데 골프 왜 칠까요? 그게 정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정적을 설득하고 타협하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 만들 때 당시 비대위원장인데 전 대통령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회 선진화법이란 괴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당이 움직이는 공간은 극히 적은 것이 다 맞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자들 불러서 좀 식사라도 하시면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시고 타협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풀어가야 되시는 건데 그거를 야 경제활성화 해 4대 구조개혁 해 추경 집행해 던져놓고 여야를 모두 적으로 만드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어제 말미에 보시면 4대 구조개혁 국무위원 여러분 충실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실행합니까? 4대 구조개혁? 무슨 방법으로요? 국회가 저렇게 그럼요. 예. 국회를 지금 전부 다 적으로 네. 돌리시고 국회를 모두 다 적으로 돌렸다. 야도 악인데 여야가 지금 어떻게 협조하겠습니까? 여당은 지금 일단 협조를 하려고 하겠죠. 어제 의총 결과 보면 대통령 말씀 따르겠다는 건데 여당의 150석까지 뭘 하죠? 지금 야당이 협조할까요? 야당은 지금 가뜩이나 좀 내용으로 감싸고 있는데 외부에 적이 생겼습니다. 딱 좋죠. 되겠습니까? 야당의 협조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로서 참 의문입니다.